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 작업하는 걸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기본적으로 한글을 열어서 한글에서 글을 작성을 하고 글자의 모양을 변경하고 문서 하나를 완성해서 저장하고 또 그 저장된 문서를 불러오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열어주시고요. 한글 버전은 아마 저랑 다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들은 동일하니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을 열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일이라든지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 편집을 하고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탭이 내가 다른 데에 가 있어서 제가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는데 내가 다른 게 눌려 있어서 나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한글 파일은요. 쪽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서를 편집할 때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곳이 내가 문서를 작성할 곳이 됩니다. 저는 지금 커서가 이렇게 한 요 정도 들어와서 자, 이게 지금 A4 용지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왼쪽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 위쪽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간격을 띄고 글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편집 용지, 우리가 A4 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기 좋게 좌우 상하에 여백을 넣어 놓은 건데요. 우리 여기 F7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F7 우리가 단축키를 알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니까 한글 파일, 한글 문서에서 F7을 눌러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할 때는요. 한번 보세요. 여기 종류가 A4로 되어 있죠. A4 용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세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금 여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여백을 좀 더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의 여백을 좀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는 자유롭게 입력 가능합니다. 자, 왼쪽 15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니까 왼쪽의 여백이 줄어들었죠. 오른쪽에 비해서. 그래서 오른쪽도 지금 이 상태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오른쪽을 이제 15로 바꾸면 이렇게 여백이 줄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쪽에 설정을 제가 누르게 되면요. 이 안녕하세요를 시작하는 위치가 아까는 여기 안쪽이었다면 이제 여백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편집 용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설정돼 있던 대로 왼쪽, 오른쪽 30으로 편집 용지는 F7 눌러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가. 이렇게 문서 작성하실 때 우리 타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기본 손가락 맞춰서 정확하게 한번 입력해 보는 거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애국가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왼쪽 위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기 모양 옆에 있어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지금 A4 용지 한 장에 내가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애국가가 왼쪽 상단에 아주 작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종이 한 장에 애국가를 멋있게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시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종이에 여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 요 미리 보기는 오른쪽 상단에 닫기 혹은 키보드에 ESC 왼쪽 제일 위에 끝에 ESC를 눌러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쓴 글을 편집하고자 할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커서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혹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위쪽에 보면 이렇게 글자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위쪽에 이게 안 보인다, 혹시 화면이 다르다 라고 하시면 가장 위에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서식. 자, 서식을 눌러서 우리가 이 글자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함초롱 바탕체로 되어 있고요. 자, 함초롱 바탕을 자, 다른 글씨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체랑 크기, 글씨 크기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바꿔줬고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진하게 있죠. 여기 가가 진하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를 눌러주시고, 제목은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눌러서 크기를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글자 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곳에 내가 직접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이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굵은 글씨체라서 이렇게 제목에 굵기를 넣었을 때는 조금 잘 안 보이게 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진하게가 해제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가 넣고자 하는 곳에 기울임을 넣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밑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는 이 애국가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제목을 선택하신 후에 위쪽에 보면 정렬,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글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자 하는 글자의 색깔, 글자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목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후렴 부분을 선택해서, 자, 색상을 여기 글자 색이라고 있죠. 가 밑에 글자 색을 파랑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글자 색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글자를 편집함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 선택하신 후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 단축키는 Alt L이라고 하네요. 자, 글자 모양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한데요. 글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크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편과 자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간을 이렇게 조금 줄이겠다, 글자 사이를 줄인다, 혹은 자간을 넓히겠다 라고 할 경우에 자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렇게 외곽선이 있는 글자 모양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혹은 그 옆에는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선택했고요. 글자 색도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자 색을 넣고, 자, 음영색이 있어요. 그래서 음영색은 이제 뒤에 글자 뒤에 바탕, 그래서 어떤 색으로 할지,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영은 다시 빼고 글자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만.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글자 모양 탭에서 위쪽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있고요. 확장, 그리고 옆쪽에 보면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배경. 자, 테두리 배경을 선택해 보시면요, 이 글자에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두리의 선 종류를 이렇게 굵은 선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굵기를 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에 테두리를 씌울 거냐면, 저는 상하 좌우 다 넣어 줄 거라서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모두를 체크해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테두리 선의 종류를 만약에 다시 나는 파선으로 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선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선을
위아래만 넣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위아래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배경을 보시면 면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면색을 눌러보시면 이 안에 지금 노랗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늬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늬도 넣고 무늬의 색깔도 어떤 색으로 할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늬 모양, 그 다음에 면색은 이렇게 파랗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 글자 모양들과 테두리 배경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내가 방금 넣은 이렇게 글자 모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글자 위아래로 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경이 들어가고 무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림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경우에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면색 없음 이렇게 무늬색도 무늬도 이렇게 비계 없음 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테두리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테두리 없는 상태에 이 사선 모양의 없음을 선택하시고 모두로 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뭔가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얘가 1절인데 자, 1을 그냥 쓸 수도 있지만 특수 기호를 넣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키보드의 컨트롤과 위쪽에 F10을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 기호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가 1절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원문자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문자, 여기 문자 영역 왼쪽에 원문자 선택하시고 내가 거기서 1을 하나 넣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기 하면 이렇게 앞에 특수기호 동그라미 1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한자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김 하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할 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한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김 한자 하고 이렇게 성김 세 금자가 나오면 얘를 바꾸기 하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애국가라는 이 제목만 한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애국가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애국가라고 한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꾸기 누르게 되면 애국가가 한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는 굵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편집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내가 문서에 맞춤법이 맞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상단에서 열어줘도 되지만 단축키 F8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8을 눌러보면 맞춤법 검사 교정이라고 창이 뜨게 되고 오른쪽에 시작을 눌러보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오류가 난 것들 자, 띄어쓰기 오류가 났대요. 그러면 바꾸기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붙여서 써야 되니까 바꾸기 그리고 대한 사람은 띄어서 이거는 오타가 아니죠. 아니면 그냥 지나가기 해서 검사를 다 끝나면 검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맞춤법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까지 완료되고 이렇게 문서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위쪽에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저장도 있고요. 키보드에서 쓴다 라고 하면 Alt키와 S키, Alt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할지 선택해 주시고, 자, 왼쪽에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을 저는 선택하고 파일 이름은 애국가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애국가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파일 한글 문서를 종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종료하게 되면 지금 바탕화면에 애국가라는 한글 문서가 생겼고요. 자, 다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내가 작성했던 애국가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내가 저장한 파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 문서를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최근 문서 목록에서 여실 수도 있고요. 최근 문서 목록. 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새 문서에 들어왔는데 내가 저장해놨던 문서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왼쪽 제일 상단에 파일이라고 눌러보시고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애국가를 열기 하면 이렇게 한글에서도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문서를 불러와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편집 용지 설정하고 글자를 입력해서 글자 모양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것까지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한글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한글에서 표도 만들고 그림도 넣고 다양하게 문서 편집을 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였습니다.